네, 안녕하세요. 저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남중철입니다. 11월 첫째 주에 예고됐던 바와 같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앞으로 3개년도 캐나다 이민에 대한 레벨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하는 발표이긴 한데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캐나다 총리도 바뀌고 워낙 작년에 변화무쌍하게 많이 바뀌다 보니까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혼란이 있으셨어요. 이미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많은 매체를 통해서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다 보니까 너무 좋은 내용들만 가지고 또는 이제 이걸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번에 이민 레벨 플랜에서 몇 가지 포인트만 정확하게 짚고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것 중에서 임시비자가 아닌 영주권에 대한 내용에 크게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보여질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2025년 축소한 주정부 이민에 대한 쿼터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24년만 해도 11만 개의 주정부 노미네이션을 배정을 해줬었는데 갑자기 올해 2025년에 5만 5천 개로 50% 커트했죠. 그렇기 때문에 각 주마다 또 주정부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에는 5만 5천 개에서 9만 1,500개로 2배 가까이 다시 상향 조정이 됩니다. 2024년에 11만 개였으니까 뭐 원래 수준에 거의 다 회복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좋은 소식이냐? 한 예로 지금 AIP 알버타 주정부 이민 같은 경우에도 EOI 프로파일에 워낙 많으신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발을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노미네이션이 이미 많이 발급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내년이 되고 나면 다시 예전처럼 좀 빠르게 회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BCPNP만 해도 몇 개월째 선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내년에 다시 정상으로 쿼터가 회복이 된다면 조금 더 나아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정부 이민 준비하시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되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영주권 관련해서 두 번째 소식은 현재 캐나다에서 워크 퍼밋을 가지고 계신 분들 33,000명을 영주권자로 전환시키겠다는 플랜입니다. 뭐 이 내용은 사실 작년에 했던 내용하고도 별반 다른 건 없지만 이거를 좀 많이 확대 해석하시더라고요. 다시 TR2PR이 부활하는 거 아니냐, 아무나 33,000명 부활시켜주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약간의 뭐 마케팅으로 활용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정부 홈페이지에 다음날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두 개의 단어가 좀 걸려요. 어떤 단어냐면은 이제 커뮤니티에 기여한 바가 있어야 된다. 커뮤니티란 내용은 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외곽 지역, 루럴 에어리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더 혜택을 주겠다는 거지 일반적으로 캐나다에 워크퍼밋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몇십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 33,000명을 전환해 주겠다고 한 걸 가지고 워크퍼밋 가지신 분들 전부 다 전환해 주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럴 에어리어 또는 이제 외곽 지역, 스몰 타운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어떠한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좀 조심스러운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디맨드 어큐페이션, 많이 부족 직군에 관련된 내용. 현재 인디맨드 직종, 대표적으로 헬스라든가 컨스트럭션이라든가 또 트레이드 직군이라든가 이쪽에 계시던 분들에게는 좀 희소식이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 소식은 이제 매년 영주권자를 몇 명을 뽑겠다라는 그 레벨을 어느 정도 발표하는데 2026년도 38만 명 확정됐습니다. 뭐 예전 코로나 이후 상태와 같이 뭐 50만 명을 뽑는다거나 그런 일은 벌어나진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캐나다에서 지금 영주권을 어렵게 가기 때문에 축소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셨는데요. 올해와 같은 레벨로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이 영주권을 뽑는 데 있어서 이제 주정부 이민에 대한 좀 쿼터를 확보해주는 부분들, 그리고 가족, 뭐 패밀리 클래스 같은 경우는 약간의 감소가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코노미 클래스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이민을 통해서 선발하는 인원들이 우선시 될 것이고요. 또 앞선 내용과 비교해 봤을 때 이미 캐나다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세틀이 돼 있죠. 집도 있고 이분들로 인해서 집값이 오른다거나 인프라가 부족하다거나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미 캐나다 안에서 워크퍼밋 가지고 세금 내시고 이미 기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캐나다에 계신 분도 많으시죠. 뭐 학생이신 분도 있으시고 이미 워크퍼밋 가지신 분도 있으시고 또 내년에 캐나다로 오려고 준비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이번 발표 내용 중에서 임시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학생비자 숫자는 많이 줄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만 해도 30만 5,900명 정도였는데 발급 숫자를 15만 5천 명, 한 절반 정도로 학생비자는 좀 줄일 예정이고요. 근데 임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소폭 상승하는 추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먼저 한번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퍼밋으로 봤을 때 LMI는 약 6만 개 정도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현재 LMI에 대한 규제는 굉장히 강화된 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임시거주자 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LMI 발급을 최대한 강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신규 인원이 유입되는 걸 줄이고, 또 연장하는 부분을 또 최대한 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CMA 지역, 시티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6%가 넘어가면 로우웨이지 아예 신청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이웨이지로 지금 전환하는 수밖에 없는데, 하이웨이지로 지금 서비스 캐나다에서 요구하는 그 서류의 수준이라든가 강도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모든 직종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지원해서 오시던 요리라든가 일반 사무직이라든가 캐셔라든가 로우웨이지의 대표적인 직군들에 한해서는 LMI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게 좀 봐야 될 거는 인터내셔널 모빌리티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그게 17만 개로 줄일 예정이에요. 앞으로 IMP에 대해서는 좀 강화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재원 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좀 강화를 해야 된다. 지금 IMP를 줄이고자 하는 거는 이제 LMI가 막히다 보니까 그 의외의 노선으로 오시는 약간 중동 지역의 국가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좀 규제가 세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같이 뭐 한국 국적, 그 다음에 한국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에 진출해서 비즈니스 하시거나 주재원 파견하신 데는 큰 영향은 있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서류를 준비하거나 서류를 이제 심사하는 강도 자체는 조금 더 강화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참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아니 그러면 이렇게 임시거주자 워크퍼밋 숫자를 제한을 하면 우리 학교 졸업하고 이번에 PGWP 받는 사람들 제한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PGWP도 워크퍼밋 하나잖아요. 그래서 PGWP 발급받을 때 만약에 올해 캡이 다 찼다면 우리도 거절받나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포인트였거든요. 하지만 PGWP는 캐나다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컨디션 체인지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은 임시근로자 숫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 조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학교를 졸업하시고 학교 2년 끝났다고 한국 돌아가셨다가 한국에서 PGWP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경우에는 신규 유입 숫자로 카운트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컨디션 체인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학교를 졸업하시고 PGWP를 신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캐나다 안에서 비자를 신청하시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나왔던 뉴스 중에 충격이었죠. 학생비자 숫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래 기존 학생비자 계획이 2년 전에 세웠을 때 2026년 타겟은 30만 5,900명이었고요. 하지만 올해 발표된 내년의 타겟은 15만 5천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학생비자 감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캐나다에서 유학생을 이제 좋아하지 않는다, 유학생을 받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을 해봤던 게, 왜 15만 5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2025년,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올해 2025년 학생비자 타겟은 약 43만 7천 개였습니다. 그 중에서 8 주정부 어테스테이션 레터가 면제가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중고생들, 그 친구들은 펠이 면제가 되거든요. 그 면제가 한 7만 2천 개 정도 되고, 또 이제 다른 조건으로 면제가 한 4만 8천 개 정도 됐으니까, 실제 올해 캐나다 정부에서 예상한 8회 발급은 약 31만 6,267개가 정확한 숫자입니다. 자, 이걸 각 주별로 한번 볼게요. 어느 주가 가장 많이 받았는지. 31만 개 중에서 약 30%에 가까운 11만 개를 온타리오에서 배정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퀘벡이 7만 2천 개, 그다음 BC주가 생각보다 적게 받았어요. BC주가 한 5만 3천 개, 그 다음에 알버타가 3만 2천 개, 그 다음에 마니토바 1만 개, 그 다음에 나머지 주가 뭐 8천 개에서 200개 이렇게 나눠서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2025년에 8 발급하기로 한 31만 개 중에서 몇 개가 현재까지 발급이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하지만 현재까지 몇 개가 발급이 됐는지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을 써봤냐면, 첫 번째로 각 주별로 학교들에 제가 연락을 한번 해봤습니다. 8 아직 남아있어? 그럼 이제 현재까지 그 상황을 좀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랭귀지 캐나다라고 하는 어학협회랑도 한번 연락을 해봤고요. 제가 예상하는 숫자는 현재까지 발급된 건 한 16만 개 정도밖에 발급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온타리오 BC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이 모자라기 때문에 더 이상 올해 발급을 못 해주고, 올해 입학 허가서 받으신 분도 학생비자 내년에 신청하라고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 거지만, 실제로 알버타라든가 퀘벡주라든가 노바스코샤라든가 마니토바, 사스카추안 전부 다 지금 8 많이 남아 있거든요, 현재까지. 그래서 심지어 어떤 어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학생비자 신청하는 분들에게는 학비 할인 혜택까지 지금 또 추가로 프로모션이 시작했어요. 왜? 팔 소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배정해준 팔의 개수가 캐나다 전체로 봤을 때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하지만 온타리오와 BC 같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에만 소진이 된 거기 때문에 현재 발급 숫자는 약 16만 개. 그래서 정부에서 파악할 때도 현재까지 발급된 숫자를 수준으로 끊겠다라는 거 보여지죠. 자, 그러면 올해 제가 봄에 올렸던 영상처럼 한국 국적이신 분들 팔이 모자라서 비자 신청 못 하신 분들 있으시냐는 거죠. 아니요,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이신 분들은 내년에도 학생비자 신청하시는데 크게 제약이 있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올 초에 발생했던 상황처럼 학업 목적의 진정성, 또 학업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이런 학업 계획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거절이 한두 개씩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만약에 학생비자를 준비하신다면 그대로 부담 없이 진행하시면 되겠지만, 비자를 신청하실 때 조금 더 서류를 완벽하게 만들고 좀 더 보완해 나가는 노력은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 또는 대학을 졸업하신 20대 또는 30대 초반의 분들, 어학연수 목적으로 캐나다 오시겠다 하실 때 학생비자 발급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캐나다로 학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아무런 변동 없이 그대로 준비해 나가시고, 한 가지 좀 추천을 드리자면 8회 유효기간은 매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에 받으시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만 학생비자 신청하시면 되세요. 25년도 8 발급 아직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에 학업을 계획하신다 하시더라도 내년에 쿼터가 줄어드는 것보다는 지금 빨리 서둘러서 학교 입학 허가 받고 8 받으셔서 학생비자 접수까지만 12월 말 전에 들어간다면 내년에 신청할 때보다 조금 마음에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2025년 11월에 발표한 앞으로 3년간의 이미그레이션 레벨 플랜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덧붙여 설명드렸습니다. 먼저 영주권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지금 각 주정부 이민 준비하시는 분들, 물론 좋은 소식 왔다고 그냥 마냥 기다리실 거 아닙니다. 대부분 주가 지금 포인트제로 가기 때문에 점수를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영어 시험 보셔서 영어 성적 끌어올려 주시고요. 불어할 수 있다면 불어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비자를 유지하는 부분이 정말 관건이 될 겁니다.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비자 연장에 대한 부분 심각하게 고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임시비자로 계신 분들, 35세 미만 한국분들은 무조건 워킹홀리데이 또는 영프로페셔널이 관건입니다. 하지만 워킹홀리데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심사 기준에 있어서 좀 많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특히 서류의 완성도에 대한 부분이 가장 포인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같은 전문가들과 상의하셔서 비자 잘 준비하시고 서류 잘 준비하셔서 오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워킹홀리데이나 영프로페셔널 해당이 안 되신다면은 LMI 물론 쉽진 않습니다만 도전하는 방법, 또 그것도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학업을 통한 PGWP 발급도 진지하게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비자 마지막으로 숫자를 많이 줄이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한국이나 뭐 대만이나 일본 같은 비자 승인율이 좋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8 발급하는데 전혀 문제 없으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준비하신다면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많이 어려움 없을 것 같고요. 캐나다에서 비자 어렵다고 다른 나라 가시는 분도 있으신데 캐나다 아직은 사실 어학연수 하기 좋은 나라거든요. 어학연수 준비하시는 분들, 학생비자 준비하시는 분들도 꾸준하게 잘 계획대로 잘 준비하셔서 캐나다에서 뵙고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학연수도 마찬가지, 코업비자도 마찬가지 계획하시는 분들 있다면 저희와 항상 상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